네, 오늘은 구독자분 중에서 질문을 하나 올려주셨는데, 어, 저도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제 고민해 본 적이 있었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한 번쯤은 좀 해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영상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오늘 지난번 영상 올린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한번 또 올려보게 됐습니다. 이제 고민은 뭐 이런 거예요. 뭐 앞에 좀 사적인 내용은 일단 스킵하고 어, S&P 등 우량주 위주 투자에서 배당주 비율을 많이 늘리는 중이다. 그런데 사회초년생에게 배당주 추천은 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 혼자 배당주를 모아가는 게 과연 맞는지 계속 의심이 된다. 확신이 안 드는 거죠. 캐시플로우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짧게나마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저는 나이가 뭐 아직 뭐 만으로는 30대예요. 예, 이제 곧 40대가 되겠지만은 아직은 뭐 30대고 아무래도 이제 제 채널이 주로 배당주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배당주, 뭐 은행주도 마찬가지고 배당주, 매쿼리 인프라, 리츠, 최근에 영상 올린 뭐 리얼티 인컴 같은 것도 배당주기도 하고 리츠기도 하죠. 아마도 이제 이런 고민들을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배당주에 대한 고민들. 자, 일단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가 이제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시드머니를 좀 확 불려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음, 젊었을 때는 좀 잃어도 되지. 리스크 테이킹을 해도 되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 뭐 몇천만 원 날려보고, 그 다음에 다시 몇천만 원 해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냐. 나이 들어서는 그게 안 되니까는 더 안정적이고 좀 리스크가 적은 배당주를 하겠지만은 젊었을 때 굳이 뭐 배당주 뭐 예를 들어 은행주 이런 거 할 필요가 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음 한번 그거는 좀 굉장히 절망스러운 하락장을 한번 얻어맞아 보면은 그 생각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엊그제 저녁을 제가 아는 좀 지인 중에 좀 투자로 어느 정도 성공하신 지인이랑 밥을 먹었는데 저보다 이제 연배는 좀 많고 제가 알기로는 최소 100억까지는 안 돼도 최소 50억에서 100억 그 사이로 투자 금액을 좀 굴리시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제 어제 저를 보시더니 제가 이제 7월, 8월경에 은행주를 좀 이렇게 쫙 좀 비중을 늘렸던 그런 거를 알고 계시고 제가 이제 은행주에 대한 영상도 한 7월경에 아마 한번 올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요새 장이 안 좋잖아요, 시장이. 종합주가 지수는 한 200포인트 정도 빠졌지만은 그동안에 좀 모멘텀을 가지고 달렸던 그런 주식들은 한 3, 40% 빠지는 경우가 지금 부지기수입니다. 저랑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 뭐 맥주 한잔 하시면서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자네가 진짜 부럽다. 그때 7, 8월, 7월경에 은행주 얘기할 때 나도 좀 은행주 담을 걸. 지금 주가가 이렇게까지 빠졌는데 배당이라도 들어왔으면은 좀 마음이 훨씬 편했을 것 같다. 그리고 배당이 있으니까 좀 덜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사실은 이제 배당주라고 하더라도 은행주가 한 7월경까지 굉장히 하락을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매수를 했던 거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정도까지 자산을 읽으신 분들도 잘 읽으신 분도 이렇게 주가가 막 흔들리면은 진짜 멘탈이 좀 좋지가 않구나. 감정이 별로 좋지가 않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는 수익률 제일 안 좋은 게 JR 글로벌 리츠인데 지금 한 마이너스 20% 가까이, 마이너스 19% 정도 돼 있는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배당금 한 8%, 9% 이렇게 들어오는 거 그냥 받으면서 그거 가지고 또 새로 투자하고, 19% 마이너스? 이러면 뭐 2년치 배당 받은 걸로 다른 거 투자하면은 뭐 그걸로 이제 커버가 되니까, 설령 내가 투자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이 주식을 장기간 투자함으로써 내가 진입 시점을 잘못 들어갔던 어떤 나의 어떤 미스테이크가 장기 투자로 커버되는 게 배당주거든요. 근데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은 없고 성장만 있는 그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자, 이게 지금 한 3년간 SCHD라고 하면은 미국의 대표적인 배당 성장주 ETF죠. 그 VO라고 하면은 S&P를 주종하는 미국 대형주 위주의, 그리고 QQQ라고 하면 나스닥인데, 이 3년간 이 총수익률을 비교했을 때는, 그러니까 총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주가 변동에다가 배당까지 더한 그 토탈 리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수익률을 비교하면은 똑같아요. 배당주라고 해도 이 QQQ에 뭐가 들어가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 VO도 마찬가지죠. S&P에 뭐가 들어가는지 대충 우리가 이름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대형주들은 다 여기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거에 대비했을 때 이 3년간 퍼포먼스가 배당 성장주의 어떤 그 성장 이 수익률이 그렇게 오히려 3년만 놓고 봤을 땐 지금 제일 높죠. 35%. 근데 이걸 이제 10년으로 돌려봤을 때에는 이 10년 그 총수익률은 SCHD나 VO나 비슷해요. S&P나 그 배당 성장주나 비슷하다고요. 다만 QQQ가 지금 이때 이 2019년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스퍼트를 치고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남들 1.8배, 2배 수익 날 때 거의 이제 3.8배 정도 이제 수익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은 확실히 이제 기술주 위주 뭔가 성장 모멘텀이 있는 주식들이 장기간 많이 오른다는 걸 볼 수는 있는데, 이게 또 평균 회귀 법칙이 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떠 있는 이 지금 QQQ가 밑으로 내려오지 말라는 보장이 또 없거든요.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고 미래는 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좀 이렇게 섞어서 사죠. BO만 사는 게 아니고 QQQ도 좀 섞어서 사고, 내가 이제 배당주를 좋아하는 투자자다. 그럼 QQQ는 뭐 한 10%그 정도만. 나는 뭐 성장을 좀 좋아한다 이러면은 QQQ를 좀 많이 사고, 그런 식으로 좀 섞어 사면 될 문제지, 이게 어떻게 보면 뭐 한쪽을 반드시 양자택일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는 봐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차이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SCHD는 배당 성장주인데 굉장히 견고해요. 지금 2022년, 2023년에 막 지금 그 특히 이제 1, 2년 전에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았죠. 막 엄청 하락했었어요. 한국장도 그렇고 미국장도 그렇고. 근데 지금 SCHD 위에서 버티는 거 보세요. 거의 안 떨어지죠? 이 정도면은 고점에서 뭐 많이 떨어져 봐야 40%까지 갔던 게 한 20 몇 프로까지 10 몇 프로 떨어졌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투자하는데 스트레스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수익률을 떠나서 스트레스가 줄었는데 3년 수익률까지 높다? 이건 뭐 선택을 안 할 이유가 없죠. 물론 이제 10년치를 돌려보면은 이런 차이가 나니까 이제 섞어야 되는 건 맞지만은, 우리가 이제 S&P 상위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BO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오타가 났네. 여기 BO 포트폴리오를 본다고 한다면 뭐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대형주들이에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구글, 뭐 테슬라, 메타, 예전에 그 페이스북, 뭐 그리고 또 구글 또 나왔고 버크셔, 엑슨모빌 이런 애들인데, 도대체 그러면은 이 SCHD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길래 이 S&P를 3년 수익률을 넘겼냐 하면은, 암젠 굉장히 좀 생소하죠? 물론 엄청 큰 회사입니다. 엄청 큰 회사고 엄청 큰 이제
기업인데 우리한테는 좀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서학개미 운동 초심자들 보기에는 좀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 밑에 이제 있는 애들 좀 이름이 익숙한 애들도 있어요. 뭐 시스코도 있고 뭐 쉐브론, 화이자, 펩시 뭐 이런 애들 있는데 이런 애들의 3년간 그 퍼포먼스가 애플, 마소, 아마존, 엔비디아를 능가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이걸 지금 젊은 투자자에게는 배당주가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건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알 거는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사실 우리가 그럼 배당주 말고 뭐에 투자할 건데 물어보면은 야, 남자로 태어났으면은 한번 이 테슬라 같은 거, 텐베거 한번 먹어봐야지. 또 에코프로 같은 걸로 10배 막 열 몇 배 한번 먹어봐야지. 그 전에는 뭐 셀트리온이 있었죠. 지금은 많이 떨어졌지만 또 그 전에는 삼성전자 이런 게 있었죠. 결국에는 열 몇 배, 스물 몇 배 이런 걸 먹고 싶어서 그리고 그런 거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젊은 투자자들은 한 번쯤이라기보다는 젊었을 때 이런 거 한번 투자해봐야 된다 이런 논리가 성립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테슬라 투자했는데 한 100% 수익률 났다. 아니 그럴 거면은 100% 수익 낼 거면은 SCHD 176% 수익 났는데 SCHD 지금 10년간 100% 넘겨가지고 그러니까 2.7배가 됐는데 원금이 굳이 이제 두세 배 먹겠다고 배당이 안 나오는 뭔가 성장 모멘텀만 있는 아직 이익이 충분치 않은 이런 주식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많이 먹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사실 수익률을 굉장히 많이 내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꼭 그렇게 양자택일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 이제 배당주 투자자인데 성장주에 대해서도 저 종목은 크게 갈 것 같아. 몇 년 들고 있으면 진짜 10배 갈 것 같아. 그러면은 2억, 내 시드머니가 2억이라고 한다면은 2천만 원만 한번 넣어 보세요. 이게 만약에 10배거 갔다, 10배 갔다, 그러면은 이게 2억 되고, 1억 8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게 또 2억 되고 하면은 4억으로 자산이 늘어나겠죠? 또, 10배거 4억에서 10% 정도 덜어가지고, 10배거 갈 만한 종목에 한번 투자를 해보세요. 뭐 한 종목이든 두 종목이든 간에. 그래서 그게 또 10배거 가게 되면은 3억 6천 남은 건 또 조금 늘어나고 4천만 원은 4억 되니까 또 8억이 되고 그 2억에서 8억 되잖아요. 아니 말이 되냐? 어떻게 10배거를 살면서 두 번이나 먹냐? 이거 말도 안 되는 가정 아니냐? 텐베거를 살면서 두 번 먹을 가능성도 거의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2억에서 8억이 되겠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내가 내 실력으로 텐베거를 먹을 가능성이 적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라고 봐요. 어차피 그냥 운빨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얻어 걸려가지고 텐베거 정도 한 번 정도 먹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복권 사는 마음으로 젊었을 때 한번 덤벼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텐베거 가는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종목을 사는 모든 투자자들이 10배 수익률을 내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텐베거 가는 종목들 정말 그 장기 우상향 굉장히 오래 간 그런 이런 애들 테슬라 뭐 빵도 마찬가지고 빵은 실제로 이제 실적이 좀 받쳐주는 경우 테슬라는 뭐 아직은 뭐 실적 반 기대 반 에코프로는 뭐 실적 아직 뭐 택도 없고 삼성전자는 이제 실적 이제 이런 종목들로 10배씩 먹은 아니면은 뭐 수십 배씩 먹은 사람들 그래가지고 자산이 정말 퀀텀 점프를 했던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일단 종목 선정이 좋아야 돼요. 저런 종목을 골라야죠. 종목 선정이 삐끗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한 90년대 대마불사다 이래가지고 대우 투자한 사람들은 다 날아갔죠. 삼성전자를 투자한 사람만 수십 배를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중을 많이 실어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전자 투자했는데 뭐 한 5주 샀어. 90년대. 그러면 지금 한 30년 지난 지금 시점에 봐서도 그게 지금 와서 그게 큰 돈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수익률로 봤을 때 그때 예를 들어 100만 원 투자했으면은 막 지금 몇 천만 원 됐을 수는 있지만은 몇 천만 원 정도 가지고 우리가 뭐 자산의 퀀텀 점프를 이뤘다, 부자가 됐다 이런 얘기는 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충분히 그 보유 기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막 흔들린단 말이죠.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계속 그렇게까지 어, 고점 찍을 때까지 노이즈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계속 막 뭔가 노이즈가 있는데 흔들리지 않고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는 그런 굳은 심지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지 10배거, 20배거가 나오는 거죠. 배당주 투자자는 이거에 비해서는 조금 종목은 이미 배당이 나오는 종목을 고르면 되는 거고 비중은 배당주를 여러 개 섞으면 되죠. 보유 기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보유 기간 동안에 배당금이 계속 나오니까 내가 이거를 5년 들고 가야지 10년 들고 가야지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너무 주가가 중간 보유 기간 중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배당 수익률이 떨어졌다 이러면 비중을 오히려 좀 줄이는 쪽으로 리밸런싱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성장주는 요 세 개를 다 만족해야 되지만은 성장주로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배당주로 뭐 자산을 두 배, 뭐 세 배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늘리려는 입장에서는 이런 어? 어떤 고행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게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배당주와 성장주가 상충하는 개념인가?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배당주에 투자하면은 그건 이제 성장주가 아닌 건가? 아까 얘기했던 요 암젠 있잖아요, 암젠. 요거 한번 볼게요. 이게 암젠의 장기간 토탈 리턴이에요. 배당 수익률에다가 주가 상승분을 더한 건데, 지금 이게 QQQ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 구간이 있지만 이때 아마 닷컴버블 오면서 아마 폭락을 한번 했을 겁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QQQ는 요 6.5배, 수익을 줬어요. 반면에 암젠은 이거 보세요. 수익률 자체가 아예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던 한 10년으로 끊는다고 봐도 배당 성장주니까 성장을 안 한다고 보기가 또 제가 며칠 전에 리뷰했던 그 리얼티 인컴 배당이 올라가는 속도를 보세요. 엄청나죠? 리얼티 인컴 같은 경우에도 토탈 리턴이 이렇게 장기간 시계열로 돌렸을 때 상당합니다. 그래서 배당주가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갖고 계시기보다는 그러니까 배당주와 성장주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나는 젊었으니까 성장주를 선택하는 편이 낫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배당주 중에서 성장하는 주식을 고르면 돼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뭐 K 배당 성장주,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 배당이 인색하기 때문에 한국 주식 중에서 배당이 장기 우상향했던 종목을 고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 풀 자체가 상당히 제한되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국금융지주라고 제가 한 2, 3년 전에 그 카카오뱅크 상장할 당시에 투자했던 종목인데 이런 배당 상승 700원 하던 게 지금 2,300원 그리고 6,000원 이때 요 깜짝 배당은 카카오뱅크 상장하면서 얻었던 그 특별 배당 하면서 이렇게 준 건데 어쨌든 뭐 10년간에 걸쳐서 700원 하던 게 2,300원 배당금이 됐으면 배당금이 많이 늘어난 거죠. 배당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제가 지금 이 주가 차트를 퍼오진 않았지만은 10년간 차트로 많이 상승을 했을 거예요. 한국에서도 이런 주식을 고를 수 있다는 거죠. 이 마지막 질문인데 배당주 투자는 그러면 쉬운 투자인가? 성장주 투자는 진짜 어려운 투자고 배당주 투자는 그러면 쉽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배당주 투자도 어려워요. 무작정 고배당인 종목을 배당만 보고 들어가게 되면은 고배당주가 왜 고배당주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회사가 배당을 늘리는 경우가 있고 배당을 늘려서 주가는 그대로인데
배당금이 늘어난 경우가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은행주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은행주 한 10년 전 배당금 보면 굉장히 형편없었어요. 10년에 걸쳐 가지고 배당금을 계속 늘려왔기 때문에 지금 고배당주가 된 거지 10년 전에는 이게 고배당주가 아니었다는 거죠. 반면 주가가 떨어져서 고배당주가 된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일부 증권사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데 일부 어떤 증권사들은 배당금은 뭐 조금씩 조금씩 늘렸는데 주가가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도 물론 이제 투자 어떤 전략을 삼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배당금이 유지되는 선에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면은 이게 언제고 반등하겠지 하면서 그런 전략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은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주가가 이렇게 우하향하는 경우에는 배당이 좀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어떤 배당 지급률을 좀 무리해서 배당 지급 여력을 무리해서 배당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 배당 컷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후자는 선호하지 않고 주가가 그대로인데 배당금을 우상향 시켜온 그런 배당 성장주를 선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배당주 투자자에 대해서도 좀 고려할 부분들이 많고 살펴봐야 될 그럴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배당주 투자를 좀 쉬운 투자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왠지는 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신경 쓸 게 별로 없거든요. 분기별로 이 지금 실적 같은 거 발표하면은 뭐 분기별로 한 번씩 체크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뭔가 큰 호재나 큰 악재가 났을 때 뭐 이런 게 좀 하면 되는데 일단 배당을 특히나 뭐 분기 배당을 한다, 반기 배당을 한다 이런 주식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그 회사의 현금 흐름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고 배당 자체가 어떤 현금 흐름의 보증수 표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쉬운 투자라기보다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좀 마음이 편한 투자라고 볼 수가 있고 저는 그 마음이 좀 불편하고 뭔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내가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자체를 다 저는 비용으로 보거든요. 내 노동이라고 보는 겁니다. 내 노동을 추가로 투입해가지고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으면은 당연히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는 본업이 있고 본업이 나중에 혹시나 뭐 파이어 해가지고 좀 이제 일을 쉬는 경우에도 그렇게까지 제 건강이라든지 멘탈을 거기에 소비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SCHD에 그냥 묵혀두고 그냥 미국의 어떤 산업 전체 현금 흐름을 내가 향유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 어, 그리고 뭐 아까도 계속 하는 얘기지만은 성장에 대한 어떤 과실도 같이 즐기고 싶다 그러면 큐큐큐 10% 섞으세요. 그게 뭐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아, 제2의 테슬라, 제2의 고프로 이런 거 발굴해서 어, 좀 큰 부자가 되고 싶다? 마찬가지입니다. 10% 섞어가지고 텐베거 2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2억이 8억 되니까.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게 쉽지 않다는 거는 아마 다들 인정을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음, 하고 싶은 얘기 뭐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다 했는데 너무 이제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이미 S&P 우량주 위주로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S&P 예를 들어 스파이 이런 것도 배당 나오잖아요. 그리고 배당주 비율을 늘린다?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이거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의 개념인데 이렇게 하면서 좀 보십시오.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어떤 이 내 자산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재밌는 일이고 내 텃밭을 가꾸는 그런 거거든요. 누군가가 남이 해줄 수 없는 어? 나만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자체가 재미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실력이 늘어날 거다. 그리고 실력이라는 거는 뭐 수익률도 실력이지만은 그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내 어떤 멘탈 관리라든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멘탈 이런 것도 실력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오늘 여기까지 영상을 하려고 하고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